네, 오늘 짱탑10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날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참 강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그 이슈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로 상한가를 직행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2월 달에 엔비디아도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뭐 초소형 컴퓨터 개발한다.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참전한다.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시장을 좀 자극을 시켰습니다. 지난 거래일도 그렇고 이번 거래일도 그 로봇 관련주 종목들이 계속 좀 상승을 하잖아요. 상반기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로봇주의 성격이 변화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테마주적인 성격으로만 움직여졌다면은 지금의 경우는 물론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로봇주에 대해서 앞으로는 테마주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가 지원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25년에도 물론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속에서는 주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속에서는 워낙에 특별한 호재거리,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뭐 이제 CES 2025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쪽으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로봇의 경우는 바로 CES 2025 관련주라는 점에서도 워낙 시장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CES의 경우는 AI와 그리고 로봇이 워낙에 또 관심이 높게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바로 로봇주에게는 충분히 주가에는 자극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로봇주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워낙 대기업 쪽에 대한 이슈가 민감하게 반영하고 되는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도 있기도 하고요.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LG 그룹이라든지 하나라든지 뭐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로봇주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대기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로봇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화면 보시면 그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평균에서 50%씩 계속 성장할 전망이고 화면 안 나오나요? 네, 계속 시장이 좀 커질 예정입니다. 연평균 50% 시장 성장 예정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픈 AI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계속 좀 참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규어 AI라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12월 29일에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는 2030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국내 섹터가 그래요. 아무리 주도 섹터라도 6개월 이상 좀 추세 상승을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기간을 어디까지 두고 봐야 하는지, 정말 CES 때문에 올랐다면 CES 때 세론이 나올 수도 있을지 추세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로봇주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가져간다라기보다도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로봇주의 경우는 물론 앞으로 산업 성장이 되면 될수록 로봇에 대한 필요감 그리고 로봇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로봇주도 뭔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도 한 차례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 급등을 하면은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추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봇주의 경우 우리가 조정 시때마다 관심을 둘 수 있겠지만은 꾸준히 가져간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느낌보다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시의 그 섹터 접근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까지 이것이 뭐 주도 섹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뭐 실적과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직 그 10년이나 남았고.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 최대 주주로서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그 물음표에 대해서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잡혔거든요. 자, 그런데 레인보 로보틱스만 국내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이 없고요. 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부품 종목들 혹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오늘 좀 같이 잘 갑니다. 그 중요 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레인보 로보틱스만 봐요? 아니면 같이 부품주도 봅니까? 지금의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른 로봇주에 대비해서 특별한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네. 물론 로봇주 전반적인 업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더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또 이슈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현재로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현재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로 살펴본다면은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라는 점.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워가 꽤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투자도 그만큼의 또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여기에 따른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더더 돋보여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단계 트레이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상한가를 이미 가버렸는데 내일이라도 따라 삽니까? 따라잡기에는 사실 부담감이 있죠. 갑자기 상한가로 진입했기 때문에. 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다. 이런 내용은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하루 이틀만 짧게 보는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하시는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은 앞으로를 좀 내다본다면 지금 당장보다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두시는 게 더욱더 안정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부품 종목들 뭐 하이젠, R&M, SPG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그냥 단기 낙수 효과인가요? 이게 어떤 성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대장주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떤 분위기로 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로봇 업체들의 개별적 이슈가 사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개별 이슈가 있지만은 다른 로봇 업체들의 경우는 이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뭔가 하나의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다른 로봇주의 경우는 그런 분위기를 이용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픈 AI 같은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12월 말부터 로봇 섹터가 움직인 것도 있었거든요.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로봇 개발, AI 개발도 결국은 자율주행을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예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로봇 쪽에 대한 시선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나요? 자율주행 쪽을 바라보고 투자할 때에는 차라리 자율주행 관련주를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뭐 부품 네. 공급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같은 부품을 공급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편이죠.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율주행만 보고 로봇주에 진입한다라기보다도 자율주행 관련주 충분히 사실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기대가 될 것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봇보다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가진 부품 업체들이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봇도 로봇이지만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우리가 올해에는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섹터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2025년의 키워드는 또 한 번 AI가 된다라고 하던데 작년 4분기에는 AI 소프트웨어 대 하드웨어였거든요. 올해는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 종목군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I의 열풍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디가 좋다, 어디가 뭐 더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라기보다도 둘 다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경우는 모두 다 합쳐서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게 더욱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AI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AI주만 보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좀 나눠서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게 또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한동안은 소프트웨어가 집중이 되었다가 또 한동안 하드웨어 쪽으로 관심이 이동되는 이런 순환매적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순환매적인 흐름을 타고 접근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네요. 투자자분들 그렇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어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흐름을 타자 어렵습니다. 자, 바이오로 넘어갈게요.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알테오젠 포함해서 기술 이전 종목들이 급등했었고요. 막판 스포트를 냈습니다. 뭐 파마리서치 같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우상향한 종목들도 그렇고 CDMO 종목들, 바이오시밀러 종목, 기술 이전 종목들 전부 다 상승률이 좋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앞두고 잠깐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도 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제약바이오 섹터도 주도주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올해 뭐 딱 주도주가 된다 이렇게 장담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올해 주목을 받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나아갈수록 이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한동안은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분위기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의 동시다발로 올라간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제약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하게 된다면 그 종목의 경우 또 강한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은 개별적인 이슈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네.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개별적 이슈 있는 종목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임상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뭐 기술 이전, 그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뭐 기대감입니까?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는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CDMO에 대해서 사실 좀 주목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 이 CDMO가 주목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생물보안법 이슈였습니다. 근데 생물보안법이 생각보다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관심이 지금의 건 또 기술 수출로 또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기술 수출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조금 그 몇 차례 기술 수출을 했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당분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어떤 글로벌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또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글로벌 빅파마가 파이프라인 다각화에 또 힘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사실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기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그 투자 심리가 좀 꺾일 것이고 지금보다는요. 그런데 압박은 없습니까? 금리 인하 횟수도 사실 전망을 보면 많이 줄어들었고 국채 금리도 자꾸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연 그 모멘텀 하나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를 좀 투자심에 위축이 된다든지 뭔가 주가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려감을 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이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환경보다도 이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얼마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임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임상에 대해서 성과들 얼마만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더욱더 네. 강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민감해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인 이슈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셔서 스마트하셔서 아마 그런 계획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유망한 기업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유망한 기업. 예,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 네. 방금 개별 이슈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그렇죠. 궁금해서요. 저는 일단은 물론 대형주 안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지금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CDMO 쪽이거든요. 이 CDMO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과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 네. 부분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서 셀트리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셀트리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한다거나 혹시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면 세론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올 수는 있겠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주가 이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세론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세론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는 충분히 더욱더 종목별 옥석가를 집중하게 된다면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석 가리기 필요한데 셀트리온 쪽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답변 해주셨고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오늘 방산주가 움직입니다. 12월의 강자는 조선주였거든요. 방산 쪽으로 오늘 외인 순매수가 포착이 되는데 방산 쪽은 수주에 대한 약간 투심이 좀 꺾였어요. 네. 그 폴란드 쪽에 수주가 조금 불확실해지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계속 좀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그 K9 자주포 인도에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어제 전해지기도 했고 다시 한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인지 외국인 순매수 오늘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방산주 하면은 예전에는 조금 약간 가려져 있는 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방의 문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개방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의 경우는 물론 2024년에도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자원되었지만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웬만한 방산 기업들의 경우는 거의 이제 5년치의 수주 물량을 좀 받아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미 수주 물량 어느 정도 받아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만약에 전쟁이 일단락이 될 경우에는 방산주의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유럽 국가의 경우는 어떤 국방력 증강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방산주의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우려감보다도 앞으로의 수출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서 국방력을 또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방산주 우려를 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또 얼마큼 수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을 좀 놓고 봤을 때 올해도 괜찮습니까? 그럼?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네. 봤을 때 일단 그동안의 이런 수출보다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형 수주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방산주들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를 생각할 텐데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기업도 있어요? 저는 이 방산주 안에서 뭔가 딱 하나 집어낸다라기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선이라든지 이런 대형 방산주에는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실적도 실적이고요. 또 이렇게 수출도 또 워낙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수주도 이루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거리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또 대형 수주들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일단 캐나다의 팀코리아로 참여를 한 60조짜리 잠수함 사업도 있기도 하고 뭔가 이제 미국 해군 MRO 이렇게 그 사업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수주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방산 업체들의 경우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첨단 무기의 경우는 미국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뭔가 이제 재래식 무기라든지 미사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방산주 좀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자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를 보는 것이 낫다? 네네. 풍산이나 하나시스템처럼 눌린 종목보다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방산주 이야기가 나올 때는 대형주들은 뭔가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트레이딩 관점보다도 우리가 지수적인 상승을 원하게 될 경우는 좀 대형주들이 아무래도 그런 매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방산주들이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뭐 당장 진입한다라기보다도 조금 눌림 시대,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 가져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2025년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디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 안에서는 뭐 자율주행 로봇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어느 쪽 보세요? 저는 조선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긴 하지만은 예, 조선주의 경우는 이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에서 딱 그렇게 직접적인 발언이 나왔죠. 한국의 조선 기술이 가장 필요로 하다. 그만큼 우리의 조선 기술이 워낙에 집중이 되고 있고, 물론 중국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워낙에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또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 미국이 워낙에 필요로 하고 있는 이렇게 조선 기술들이 바로 우리 조선주에게는 충분히 수혜 기대감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